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안녕하십니까. 착한 입시 상담소 외전입니다. 지난번에 송희석 선생님을 인터뷰했었는데 뭐 이제 가까운 사람부터는 차근차근 인터뷰하면서 소개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우리 착한 입시 상담소 밴드의 이제 밴드 주인 유대영 선생을 지금 소개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착한 입시 상담소 밴드 리더 유대영입니다. 저는 이제 사실 뉴페이스가 아니라서 이 외전하는 재미가 원래 외전은 좀 새로운 분들 나오고 그래야 되잖아요. 굉장히 어색해. 그래도 이제 이렇게 이제 뭐라 그래야 되냐 금년도는 한번 그렇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고 싶냐면은 어떤 입시라는 기술적인 요소에 매달리는 것보다는 어차피 입시 기술 쪽도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근데 금년도는 어떤 식으로 좀 가고 싶냐면 가급적이면 어떤 사람들을 소개하는 거,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 그런 거 좀 하고 싶고 뭐 1차적으로 뭐 제 근방에서 가까이 잡히는 사람들부터 써야 되고 나중에 이제 학부모 뭐 인터뷰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참 우리 밴드가 이제 지금 얼마가 됐죠? 1년 하고 좀 넘었지. 1년 더 됐죠. 그러니까 사실 아예 처음부터 시작했던 거 생각하면은 2년 좀 이제 2년 차가 돼가는 거지. 5월이 되면 2년 차가 되는데 지금 현재 지금 방송하는 요 시점에 우리 밴드 회원 수가 7,500명이 넘어갔습니다. 처음에 여기까지 오리라고 생각도 못했고 처음 시작할 때 뭐 그냥 아는 사람 막 불러다가 그렇죠. 근데 정말 저도 사실 작년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1만이 넘으면은 그 얘기를 이제 이 선생님이 되게 자주 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그때 저는 이제 과연 1만 넘을 수 있을까? 근데 어느새 보니까 3천 넘어 있고 5천 넘어 있고 이제 오늘 보니까 이제 7,500명. 그래서 참 엄청난 대업을 이루었습니다. 여기에다가 팟캐스트라는 이 방송도 이제 내보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새로운 어떤 포맷에 또 시도를 자꾸 할 겁니다. 어차피 뭐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해야 이제 진화하는 거니까. 자, 일단 우리 유대영 선생님께서 이제 자기가 유대영이라고 이제 소개를 했지만 유대영 선생의 포장이 굉장히 좋아요. 우리 학부모들이 굉장히 부러워할 만한 포장. 근데 이 서울대학교라는 게 사실은 저 말고도 모르겠어요. 제가 보는 뭐 선생님도 비슷하시겠지만은 발에 채이는 게 사실 서울대생이라서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가 싶고요. 이제 대신 이제 저는 오히려 제 포장이 좋다고 느끼는 거는 이제 사범대 출신이고 그 안에서도 스스로 생각하기는 교육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다. 그래서 교육 전공이라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지금 어떤 면에서는 허구의 세계를 살아가는 건데 입시라는 게 걸려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이제 서울대라 그러면 일단 한번 뭐라 그래야 되죠? 이게 좀 그렇게 돼 있다고, 그죠? 그렇죠. 나도 기억이 나는 게 우리 모친께서 이제 그게 벼슬이었어요. 선생님 학교 다니시면서 그러면 그 경험 막 많이 해보신 적 있나요? 근데 당시에도 거기에 그 당시 그런 생각 전혀 없었어요. 뭐 서울대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그때 그냥 내 학교 다닐 때는 그냥 데모하는 게 바빠가지고 나중에 이제 뭐 서울대라는 거에 메리트를 봤다. 글쎄 메리트 본 거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학원계에 들어올 때는 메리트를 받습니다. 그런 차이는 있었죠. 저는 그냥 실감을 했던 게 사실은 뭐 저는 뭐 학원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이런 게 아니어서 뭐 학벌 자랑할 일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그냥 뭐 좀 더 어릴 때 이제 뭐 미팅 나갔을 때 혹은 소개팅 나갔을 때 이제 상대한테 꼭 이제 서울대 나왔다고 얘기하지 말고 이제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은연중에 얘기를 하면은 눈빛이 달라지는 경우가 조금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얘기가 이제 서울대로 출발을 하긴 했지만 그게 엄마들이라든가 누구나 다 이제 입시 때문에 이제 꿈을 꾸고 있어요. 근데
서울대 나왔다는 게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어요, 그게. 그쵸. 이제 미래를 담보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주긴 하는데. 그쵸. 이미지 메이킹이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디서 얘기를 네. 어느 분이 얘기를 하셨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제 서울대를 나오면 충분하다라고 했다면은 이제는 이제 서울대를 스카이를 나와도 힘들다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좀 실감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주변에 보면은 뭐 어쨌든 이제 주변에 다 서울대생들이니까. 사범대는 좀 캐릭터가 다르지만은 조금만 이제 한 발자국 이제 나서서 보면은 다들 뭐 취직 걱정하고 다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사실 그 이제 기계과에서 이렇게 학교를 다니던 친구가 있는데 이제 그 친구의 정확히 말하면 그 친구의 여자친구 같은 이제 기계과 친구가 이제 현대 들어갔다고 했을 때 이제 주변에서는 근데 반응이 되게 당연하다는 반응이었는데 막상 그 안에서 이제 그 친구 얘기를 들어보면은 야, 서울대 기계과 나와도 현대차 그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게 사실은 이제는 학벌로도 모자란다 사실 이런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학벌 말고 그러면 다른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물론 이제 뭐 사회 전체가 사실은 그런 영향도 있겠죠. 그 일자리 자체가 분위기고 뭐 그 경제적인 분위기라는 건 앞으로도 뭐 마찬가지일 거 없고 뭐 서울대 그 모임이라 그래야 되나 뭐 스노라이프라든가 뭐 고려대 같은 경우 고파스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전부 다 그냥 일자리 걱정하고 있으니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제 학생들 그 커뮤니티를 가봐도 뭐 그 대학생들 말고 고등학생들 하는 커뮤니티 가봐도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서울대 철학과를 가는 게 낫냐 아니면은 그 뭐 한 인서울 기계과를 가는 게 낫냐 이렇게 해보면은 아이들도 이제 서울대 철학과 나와서 뭐하냐 서울대라는 학벌이 모든 걸 다 먹여주지는 않는다라는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이제 항상 우리 사회에서 그 가장 큰 문제점으로 얘기했던 게 그 학벌이라는 시스템이었는데 그 뭐 이게 참 역설적인데 뭐 일자리 부족이란 그런 측면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진짜 그 국가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들이 하필이면 또 서울대 출신이고 그쵸. 뭐 사실 조금 회의감이 드는 것 같아요. 그 아까 말씀하신 스누라이프 안에서도 이제 되게 그 뭐라고 해야 절망적인 그런 선배들이 이제 다들 좀 그러신 분들이니까 아니 사실 뭐 정확히 말하면은 뭐 서울대를 나와서 그렇다라기보다도 이제 주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서울대 출신이다 보니까 뭐 거기에서 이제 뭐 범죄가 나오면 당연히 서울대 뭐 그쪽에서 이제 뭐 비리를 저지르면 서울대 출신들일 수밖에 없는 것도 있는 것 같고 학벌이라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어떤 거냐면은 하나의 어떤 장벽이거든요 이게 그 장벽이 무너져 내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 뭐 지금 뭐 학원계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대학 가는 거에 대해 아주 제 관심사이기는 하지만 그 씁쓸할 때가 많죠. 왜 그러냐면 우리 엄마들이나 그 학부모들이 애들한테 그렇게 매달리는 거 볼 때 왜냐면 지금 그 학부모 나이 또래 조금만 더 지나면은 이제 직장이 그 간당간당한 케이스들도 수두룩하게 옆에서 봤고 그죠? 좀 뭔가 아이들은 어차피 내가 볼 땐 내버려도 더 잘 자라요. 라고 하면 또 엄마들이 뭐라 그럴 것 같은데. 사실 근데 제가 이제 학부모님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은 학부모님들도 많은 학부모님들이 그런 사실을 알고 있으세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랑 상담을 하면은 이제 그런 사실들을 너무 공감을 하시면서도 막상 이제 자기 아이를 앞에 뒀을 때는 이제 불안하신 거죠. 알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그러면은 사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해도 알아서 그러니까 내비둬도 알아서 할 거고, 그러니까 될 애들은 되고 안 될 애들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아이들을 손으로 놨을 때 된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유전적인 연관성 속에서 오는 그 불안감이거든요. 이게. 근데 그 불안감을 우리 그 한국인이 참 불안감 수치가 무지하게 높잖아요. 특히나 지금 같은 어떤 사회 환경에서 더더욱 그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이제 입시까지 겹쳐가지고 이게 또 하나의 불안감의 요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밴드라든가 이런 팟캐스트를 통해서 좀 어떤 불안감을 같이 해소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이제 많이 합니다. 그쪽으로 얘기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정말 이제 저는 밴드가 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느끼는 게 사실 이 불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모르는 거에 대해서 불안하지 잘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것이 이제 부정적인 거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불안감이 크진 않거든요. 그쵸? 닥칠 거 아니까 이제 어떻게
뭐 대처를 할 수도 있고 혹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경험이 받아들여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가령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실 할 수 없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어떤 예체능이라든가 이런 소지를 좀 보자면 뭐 얘가 좀 핀트 벗어날 수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운동을 못 한다고 해서 불안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 이제 인정하고 가버리니까 그 인정하고 다른 길을 찾는데 유독 이제 공부에 대해서는 그런 관점을 이제 취하지 못하는 게 내가 이 공부를 잘하는 이제 원래부터 정말 나는 공부에 소질이 있어 없어 이런 거를 이제 판단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 이런 마음에서 오니까 그게 이제 또 불안감을 또 증폭시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가 기억하는 유대영 선생은 어떤 친구였냐면은 참 그 느낌이 굉장히 남달랐어요. 처음 만났을 때 현역 시절이었죠. 고3 그렇죠. 시절에 처음 만났을 때 뭐 서울대 가겠다 뭐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하여튼 대학 가겠다고 나타났더니만 어떤 그 괜찮은 데 갔어요. 그죠? 뭐 있어서 도움 받은 부분도 상당히 크고요. 그건 중요하지. 내가 도왔다는 건 그지? 근데 그 다음에 갑자기 톡 또 한 번 나타나더라고요. 재수하겠다고 나타나더니만 목표는 서울대 갈래요? 이러고 왔더니만 진짜로 가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느낀 유대영 선생은 어떤 거냐면 자기 의지대로 움직이는 사람이거든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맞는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 집안 환경도 있는 것, 그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뭐 학원이라든가 뭐 거의 다녀본 적이 없고 사실은. 근데 이제 학원을 다닌 것도 이제 다녀라 해서 다닌 게 아니라 제가 가고 싶어서 다닌 거밖에 없고요. 그다음 뭐 사실 저희 부모님은 어머니 아버지 다 이제 스카이 출신이신데 막상 이제 저나 이제 제가 이제 동생이 있는데 동생한테는 뭐 대학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너는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사실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면에는 사실은 뭐 어릴 때부터 저희가 워낙 제멋대로 동생이나 저나 워낙 제멋대로 하다 보니까 또 체념을 하신 거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뭐 결론적으로는 그게 성공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제 의지대로 하고 근데 만약에 이제 오히려 위에서 눌렀다고 하면 저는 아예 그냥 다른 길을 가지 않았을까. 공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사실 성격 자체가 원래도 뭐 사실 공부를 할 생각도 없었고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근데 그게 그냥 내비두니까 그냥 스스로 그냥 그 하고 싶은 게 생기고 거기 따라서 부모님이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냥 가고 싶으면 가고 뭐 너가 필요하면 다 해라. 될 수 있는 데까지만 지원해줄게 하니까 훨씬 스스로 또 합리적 사고를 할 어떤 여지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어디 다녀라 하면은 판단할 그 여지가 없잖아요. 이 학원이 좋냐 안 좋냐가 스스로 판단할 여지가 없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 동기 자체가 내가 다녀야 되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가는 거니까 고민을 하게 되죠. 과연 이 학원이 나한테 맞을까 맞지 않을까, 이 공부 방법이 나한테 어울릴까 안 어울릴까를 내비두니까 이게 스스로 필요함을 느끼고 스스로 불안하니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이제 느꼈던 특이성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였냐면은 그 강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가지고 강사를 정하는 데 있어서 보통 그 학생들 스스로가 정하는 예는 굉장히 드물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대부분 그 고3생들 다 엄마 손잡고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 때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뭐 이서 선생님도 사실 제가 처음 알게 된 게 이제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였으니까 이제 주로 친구들 이야기에 많이 휘둘리더라고요. 인터넷 강의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인간 쪽이 크죠. 이제 누가 좋더라 이런 이야기가 돌고 또 저희 때는 그래도 이제 나름 이제 부흥기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자연스럽게 인강을 저도 접했는데 근데 이제 다른 친구들과 제가 좀 다른 점이 있다면은 그런 이야기에 귀담아 듣는 게 아니라 항상 꼭 그 맛보기 영상을 꼭 봤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선생님이든 봤고 이석 선생님 같은 경우도 사실 뭐 그때도 최고 권위자시긴 했지만은 제 기억에는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가장 상위에 그 순서대로 봤을 때는 상위에 있던 건 아니었었던 것 같고 상위에 있지 않았어요. 네네네. 그 신기하게 맨날 수능에 눌려가지고 더군다나 내가 있던 그 회사가 어지간히 저 누르던 회사잖아요. 신기하게도 제가 딱 이소 선생님인데 선택했다는 거 그거 이제 맛보기 영상을 제가 본 덕인 것 같고 또한 거기에 이제 제가 나름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있었던 인간이 이미 그런 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석 선생님 선택하지 않았나
그다음 되게 신기했던 게 사실 이제 뭐 이승 선생님 말고도 정재훈 선생님도 네, 있고 다른 선생님들 제가 좋아했던 선생님들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 이렇게 그 한 패밀리시더라고요. 네.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정말 네. 그 점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이게 오히려 이제 하여튼 이제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 기준에 따라서 이게 움직인다는 게 정말 네. 이제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와서 보면은 뭐 그 당시엔 사실 이유는 잘 몰랐어요. 왜냐면 그 상위에 있던 그 선생님 수업이 뭐 꼭 나쁜 수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뭐 그 당시에 뭔가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뭐 그냥 좋으니까 이렇게 들었다면은 과연 제가 서울대를 갈 수 있었을까? 저는 이제 그 또 논술로 예, 합격을 했으니까. 그 정시 때 논술 있을 때 했었으니까. 그럼 그때 재수할 때 네. 그 이제 불안하지 않았어요? 저는 불안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제가 아주 훌륭한 인성을 가진 사람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또 스토리가 또 있는데, 예. 저는 원래 그 포항공대를 사실 합격한 상황이었고, 배수진은 아니었고요. 사실 마음속에는 배수진이긴 했죠. 그러면은 왜 그 포항에서 네. 포항이라 그래도 되나? 뭐 포항. 예, 포항이죠. 네. 서울로 올라오려고 동기. 여러 가지가 되게 복합적이었던 것 같아서 지금은 사실 잘 기억도 안 나요. 내가 왜 그랬지 사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게 교육적인 얘기는 아닌데 정말 거긴 너무 허허벌판이더라고요. 허허벌판 얘기는 많았어요. 그때도. 제일 충격을 받았던 게 이제 보통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연대 다니는 친구들은 그 앞에 뭐 신촌 가서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앞에 이제 그런 뭐 술집이라든가 유흥가라는 게 구성이 돼 있는데 그 포항대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을 가더라고요. 효자시장이라고 있는데 뭐 술을 마셔도 효자시장을 가고 당구장을 가도 효자시장을 가고 밥을 먹어도 효자시장을 가고 근데 그 시장 가는 게 제가 생각했던 대학생의 그 모습은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분위기에서 있어야 공부를 더 하지. 그런 면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정재훈 선생님 포항공대.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는 제가 이제 수학과로 원래 진학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수학이 어렵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뭐 일반고지만은 그 안에서는 수학은 제가 제일 잘했다라고 자부를 할 수 있고 심지어 이제 그 동기 중에 그 서울대 의예과로 진학을 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보다도 제가 수학은 더 월등하게 좀 잘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제 마음으로 이제 포항대에 입학했고 수학과를 들어갔는데 이제 막상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생각했던 수학과와 실제 그거 안 맞았었다.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좀 무서웠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 좋게 말하면 이제 제 적성을 찾은 거고 좀 나쁘게 말하면은 쫄은 거죠. 내가 이 수학을 내가 대학교 수학을 할 수 있을까? 이게 과연 나의 길일까 했던 거고. 근데 그 중간에, 그러니까 입학하기 중간 텀에 제가 이제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이제 수학학원에서 아르바이트 했는데 그때 이제 눈을 뜬 거죠. 나는 이제 수학이라는 거를 내가 잘하는 것보다 남한테 전달하는 어떤 그 적성이 있구나. 그리고 그게 되게 재밌고 이제 이런 것들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포항공대는 이제 사범대는 없으니까요. 뭐 그런 여러 가지들이 사실은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재수를 뭐 결정을 했고요. 문제는 서울대를 다니고 있는데 사범대를 다니고 있는데 왜 제때 졸업을 못 하십니까? 이것도 제가 되게 변명밖에 오늘 이 인터뷰가 아니라 제가 되게 청문회하는 되게 기분인데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게을러서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두 번째로 포장을 하자면 하고 싶은 게 정말 많고요. 그러니까 저 보면은 진짜 내가 보면 하고 싶은 거 진짜 질러대긴 대딩 주제에 진짜 질러대긴 엄청 많이 질러댔잖아요 지금. 그쵸. 그죠. 이제 말아먹은 것도 이제 사업을 몇 건을 벌였어. 말아먹으면 한 두세 건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나이 때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드문 케이스예요. 드문 케이스. 그죠? 드물죠. 좋은 쪽으로 드문 건지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보람은 느끼는 후회는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대학생이라는 게 뭐 사실 전 또 노선을 이제 취직으로 생각한 건 아니니까. 근데 취직을 노선으로 생각하지 않는 친구들도
이제는 좀 그런 친구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 다만 방향성은 좀 다른 것 같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사업을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일 자체가 이제 목적이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주로 그것도 이제 습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창업 경험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무기로 이제 접근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금 이제 말아먹은 예. 사업체가 많이 있으신가요? 몇 개 있잖아. 아. 나도 말아먹은 케이스는 경험이 있어요. 예. 근데 몇 개 있는데 거기에서 배우고 느낀 점. 자소서에서 항상 써야 되는 게 배우고 느낀 점이잖아. 그쵸. 쉽지 않다. 첫 번째는 쉽지 않다. 예, 첫 번째는 쉽지 않다고. 그 다음에 뭐 참 배우고 느낀 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한 가지로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업종마다 또 배우고 느낀 점이 되게 다 달라서.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은 그 우리 엄마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그 아이들이 뭐 어떤 활동을 하다가 실패할까봐 이거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실패가 없죠. 그러니까 학생부에 기재될 때 얘 실패했어 이런 건 절대로 안 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실패할까봐라는 그런 거를 굉장히 두려워해요. 제가 학생들한테 정말 그 수업 중에도 자주 하는 이야기였는데 그 에디슨이 그 필라멘트의 소재로서 그 대나무였나요? 처음인가? 처음에 대나무였던 것 같은데 그 소재를 찾기 위해서 그 수천 번의 실패를 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 수천 번의 실패를 한 거에 대해서 에디슨은 얘기하기를 나는 수천 번의 실패를 한 게 아니라 그 수천 가지가 안 된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니까 나는 그건 성공이다. 그러니까 그 한 가지를 찾기 위해서 사실 그 수천 번의 실패가 없으면은 안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그리고 이제 사업을 실패하면서 저는 대신 이제 절망감은 좀 크진 않았던 것 같고 쉽지 않다는 거는 이제 몸소 느끼긴 했지만은 애초부터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애초부터 지금은 제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제 목표는 30살까지 사업을 10가지를 하는 게 목표였어요. 10가지 중에서 대단하다. 한 가지라도 성공을 하면은 사실 한 가지만 성공해도 결국 9가지가 다 이제 뭐 횟수되기도 하니까 그게 사실 정상인 거거든요. 사업이라는 게 뭐 정말 이제 우리가 그냥 그 요식업을 하더라도 그 성공 못 하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저도 뭐 요식업도 해봤지만은 이거 뭐 경기가 아니냐 경기를 이제 몸소 느끼시는데 요식업은 원래 그거 심하게 타지 이게. 뭐 그런 문제도 있고 하여간 이제 만만한 게 사실 한 가지도 없고 그 수천 그 9번을 실패를 하면은 그 다음에는 근데 조금 더 나아져요. 지금도 뭐 학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학원 운영할 때도 그 전에 이제 제가 말 안 먹었던 것들이 비싼 값을 치렀지만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수업료를 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 그쵸. 수업료 좀 비쌌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자기가 이제 커버 가능한 정도라면 뭐 근데 제가 사업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뭐 학생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어떤 경우는 실패할 때 더 많은 걸 배우는 거고 실패가 사실 더 일상적인 거죠. 학생부 활동에서도 뭐 여러 가지 활동이 있겠지만은 아이들이 그 성공을 맛본다는 게 그 활동도 수준들 보면은 꼭 똘망똘망한 수준들이 그렇게 성공을 쉽게 한다는 게 제 생각엔 뭐 사정관 입학사정관 분들도 믿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차라리 오히려 실패했다는 걸 강하게 어필하는 것도 또 재밌을 것 같아요. 실패했지만은 거기서 배우고 느낀 점 그게 사실은 더 재밌지 않을까. 한번 그리고 부러져 봤다는 거잖아요. 저는 또 뭐 재수 아까 이제 재수 얘기도 했지만은 학생들한테 좀 재수를 권하는 편이에요. 뭐 억지로 원하는 건 아니지만 기회가 된다면은 재수 한번 할 수 있지. 왜냐하면은 그 사실 우리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첫 실패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그때야 뭐 재수할 때야 막상 그게 커 보이지. 인생에서 보면은 앞으로 뭐 더 말아먹을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일종의 그냥 뭐 백신 맞는 것처럼 한번 대어보는 것도 그 정도로 대어보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사람을 또 단단하게 만들고 올해 제가 지도했던 친구 중에서도 그 활동에 대해서 뭐 결과가 뭐 어쨌거나 결과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친구도 어떤 실험을 했는데 정말 그 자소서가 재밌었던 게 그 안 됐던 그 기분들 그 수천 번의 실패 그 친구는 이제 수천 번은 아니지만 한 몇백 번은 실패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마지막에 가서 성공하는데 그 사실 성공의 눈이 가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수백 번의 실패의 눈이 가더라고요. 그때 그 친구가 느끼는 거 그리고 왜 안 될까? 그러니까 안 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안 될까를 고민하고 거기서
배우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냥 됐으면은 사실은 이게 왜 된지를 몰라요. 성공을 한 친구들도 내가 왜 성공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실패를 해본 친구들은 그 거의 필연적으로 내가 왜 안 됐을까 생각해보게 되거든요. 예. 그게 그래서 오히려 더 좋은 이제 공부가 되지 않나. 아유, 우리 유대영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거의 뭐 성공한 CEO 수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네. 이제 미래에 또 미래에 성공한 CEO 수준. 예? 그 지금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학원을 그래서 어디야 그 신림동인가? 네, 관악구에서. 네, 관악구에서 하고 있죠. 뭐 그 사업은 지금 성공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수천 번의 실패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성공적인 부분적인 성공은 있는 것 같아요. 학원을 연 이유는 뭐 때문에? 사실은 저는 사교육이라고 근데 제 학원은 사교육이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게 연결되는 구조가 네. 하필이면은 수학 교육 네. 사범대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원래 그저 우리 유대영 선생이 그런 학원 이런 거 하는 것보다는 어떤 정상적인 선생 생활을 몇 년이라도 했으면 좋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었는데 척하니 또 그냥 말아먹고 몇 개 말아먹더니 끝까지 예,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학원이 잘 맞아요? 학원이 맞다기보다는요. 저는 학교가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학교라면 학교가 더 맞는 사람인데 예. 사실 이제 학교 안으로 들어가면은 뭐 학교들이 다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기보다는 교육이라는 것과 또 별개의 문제들을 많이 고민을 해야 돼요. 그게 작은 부분이 아니고 사실 정말 크거든요. 그거와 관련된 엄청 크지. 네, 학문의 한 분야가 있을 정도로 네. 뭐 교육 행정이라든가 뭐 교육 경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그 경험을 이제 해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예. 그 수업이 다른 것들에 의해서 저는 이제 침범받는 거를 정말 싫어요. 그러니까 학원도 사실은 뭐 까놓고 얘기해서 지금 뭐 관악구 있는 학원이 뭐 매출이 재밌는 정도는 아닌데 더 재미를 보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긴 해요 지금. 네.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저는 학원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제가 원장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권이 저한테 있는 거죠. 그게 정말 저한테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 멋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 수업도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뭐 그 뭐라고 해야죠?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대로 그 제 편리함을 위해서 한다는 건 아니고요. 예.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림이 있잖아요. 예. 혹은 이제 공교육에서도 이제 연구 단위에서는 이미 충분히 고민된 것들이 실제 현장으로 도달하려면은 한 세월 걸립니다. 한 세월 걸릴 수밖에 내려오지 없죠. 않은 것들도 수두룩하고 근데 학원은 직접적으로 할 수가 직접적으로 있으니까. 바로 덤벼들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행정이나 이런 것들 고민하지 않아도 되니까. 예. 그게 이제 학원을 하는 제가 학원 그럼 지금 하는 저기 유대영 선생님께서 하시는 학원은 교육자가 하는 학원이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보습 학원이잖아요. 예. 보습 학원에 가장 충실한 그러니까 학교 교육이 저는 중심에 있어요. 공교육이 당연히 중심에 있는 거고 학원이라는 거는 그거를 이제 보조하는 예. 뭐 때로는 그래서 학교가 그것을 못 해준다면 학교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또 제가 담당할 수도 있는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참 그 마인드가 잘 안 와요. 어떤 거냐면 교육이란 마인드가 저한테는 잘 안 와요. 그래서 왜 이게 네. 그게 어렸을 때 만들어진 것 같은데 저희 집안이 전부 다 대부분이 선생님들이에요. 그래서 원래 선생 집안에서 자라면 있잖아. 선생하기 싫어하잖아. 근데 네. 웃기게도 내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학원에 가서 선생이 돼버렸어요. 예? 근데 아직도 저게 잘 안 돼요. 그냥 뭐 선생과 제자 막 이런 말이 잘 안 나오고 스승과 제자 이런 말이 잘 안 나오고 근데 그런 말이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그냥 내가 조금 앞서서 살아간 사람이고 그냥 동료들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고는 있거든요. 근데 그 교육이라는 거를 네. 이제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네. 거는 너무 학교 교육이라는 거에 한정 지은 것 같아요. 내가 학교 교육을 워낙 싫어해서 네. 그래요. 근데 이 학교 교육이라는 게 사실 학교는 하나의 수단이죠. 예.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예. 저는 어떤 현장에 있는 선생님 못지않게 예. 참 교육자시다. 야매 교육자가 드디어 참 교육자가 돼가는구만. 네. 적어도 제가 저기 정통 사범대 출신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면서 참 일에 어떤 재미를 느끼고 있다 이런 거고. 근데 우리 뭐 이제 아까 이제 밴드 만든 아까 질문했던가 밴드를 왜 만들게 됐는가 그러니까 밴드 만들어진 과정을 아까 얘기했었구나. 네,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가 몇 명만 보이고
왜 이 저기 착한 입시상담소 밴드가 어떤 연유로 머릿속에 빡 떠올랐어요? 실제는 아까 그 말아먹은 사업들 중 하나긴 한데 예. 저는 이제 이 상담이라는 게 예. 정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실 우리 교육의 그 교육이나 입시의 문제의 가장 그 첫 출발점, 문제들의 첫 출발점이 불안인 것 같아요. 예. 사실 불안하니까 학원 가는 거잖아요. 그쵸. 학원이 사실 뭐 밥 먹여주지 않는다는 거는 예. 많이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학부모님도 그렇고 뭐 아이들도. 근데 관성에 젖어서 가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관성에 젖어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밴드 아까 우리 얘기할 때 밴드 뭐 인원 늘어나던 과정들 네. 참 별짓 다 했어요 그때 그죠? 아 그렇죠. 저도 나름 초기에 특히 했었고 초기에 뭐 페이스북도 동원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일단 저 덩어리가 좀 시드가 있으니까 가긴 가더라 네. 그런 거 하고 나 같은 경우 뭐 설명회에서 그냥 계속 강조하고 뭐 주변에 있는 선생들이고 뭐 그냥 야 들어와봐 막 이러면서 막 그리고 뭐 초창기였지만은 초기 멤버분들도 기억을 하시는 게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은 특히나 그 당시에는 그 상담이라는 거를 소재로 한 밴드들이 우후죽순이었지. 네, 우후죽순이었지만 그 안에 상담이라는 것들이 약간 그 홍보의 느낌이 사실 강한 그게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강하죠.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비즈니스 구조가 없으니까 네. 네. 정말 그 뭐라고 해야죠? 진솔한 상담이 가능했던 것 아니 같아요. 내가 그걸 느낀다니까 뭐냐면은 커뮤니티들 쭉 돌아다 보면은 뭐 대부분 홍보 중심이고 두 번째로 뭐 상담 올라오는 게 그거잖아요. 제가 몇 등급인데 어느 대학 갈까요? 맨날 이거잖아. 그죠? 주된 질문이 그걸 수밖에 없고 저희는 뭐 질문도 그러니까 멤버분들도 같이 한몫을 하셨던 것 같아요. 질문 자체도 뭐 그런 단편적인 질문도 있지만은 상당히 그 좀 본질을 꿰뚫는 질문들도 꽤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답변들도 우리가 그 상당히 좋은 답변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답변 좋기로는 뭐 제가 답변이 좋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른 밴드들도 근데 상담이라는 거를 이렇게 그 밴드 이름에 둔 밴드들은 또 없었던 것 같아요. 우후죽순으로 일어났지만 근데 저희는 이제 메인이 또 상담이었으니까 그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힐링 뭐 이래가면서 우리가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또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 입시에서 오는 불안의 그 상당 부분이 뭐 입시의 모든 문제가 사실은 불안에서 주로 출발을 하고 그 불안이 사실 이제 알지 못한다는 거에서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첫 출발점이 역시나 또 상담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뭐 사실 저도 이제 말아먹은 사업 중에서 이제 프로토타입으로 이석 선생님과 함께 했었던. 그러니까 그것도 웃겼어. 갑자기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같이 하세요. 뭐 이래가지고 내가 거기다 댓글 달느라고 죽는 줄 알았지. 근데 맨날 올라오는 질문이 다 그거잖아. 제가 몇 등급인데요. 어느 대학 갈까요? 그때는 사실은 근데 이제 진가를 알아본 거는 사실은 이제 이석 선생님이셨던 것 같고 저는 이제 어떤 화두는 던져드렸지만은 실제로 이제 진가를 알아보시고 이제 추진을 하셨던 건 이석 선생님이셨던 것 같고요. 또 뭐 그러시네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터닝을 시킨 포인트가 애들이 타겟이 아니라 학부모로 들어가자 이렇게 했던 거고. 더 불안한 쪽은 사실은 학부모님들이신 것 같아요. 그쪽이 더 심하죠. 왜냐면 진짜로 불안하거든. 초조하고. 학생들은 뭐 닥치면 이제 고3 돼서 사실 이제 불안감을 느끼지 학부모님들만큼 불안감을 느끼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 뭐 계속 초심을 좀 잃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인은 이제 상담이고 저희가 선생님 정말 좋은 단어를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학부모 힐링.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입시 뭐 요강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큰 정보 아니에요, 그거. 그죠? 그거는 뭐 사실 널려 있는데 몰랐던 것뿐이고 그냥 알면 되는 건데 그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려면은 그 불안감이 해소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거는 힐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잘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앞으로도 하여튼 뭐 좀 어떤 불안감을 낮출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인의 어떤 불안 지수가 무지 높아요. 특히 그 학부모가 되었을 때의 불안감 지수는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직방으로 어디로 달려가게 되냐면 우울증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근데 이게 사회 전반의 어떤 우울함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우리 사회가 전부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일환으로 불안감을 낮춰가는 어떤 입시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이야기 많이 되는 게 그렇잖아요. 그 어떤 사회가 어떤 구성이 되고 그 사회가 굴러가는 거 있어서 그 교육이라는 게 예, 뭐 사실 사회에 영향도 받지만은 보통 이제 생각하는 건 교육이 어떤 이 사회를 바꿔간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예. 그 부분에 이제 일부 동감을 해요. 그래서 이 학부모님들의 불안이 해소가 된다면 그 사실 그 옆에서 보고 있던 아이들도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배우는 게 학교에서 가서 배우는 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그쵸. 그 학부모님들의 어떤 예. 그 불안을 배울 수도 있고요. 음흠. 혹은 그 힐링된 마음 상태를 배울 수도 있고 예, 그런 것들인데 다 같이 개선이 된다면 우리 사회도 좀 정말 저희가 거국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예. 그 출발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아유, 참 말을 이쁘게 하셔가지고 이 교육을 배우다 보면 사실 이게 이 뭐라고 해야죠? 아 제가 이제 공식적인 언어가 그 좀 갑자기 생각이 나요. 예, 예, 뭐 저기 말빨이 세진다. 예, 말빨이 좀 좋아지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예, 맨날 하는 게 사실은 뭐 아이들한테 떠들고 이제 예. 설득시키고 이런 것들이니까 예. 예쁜 말 만들고. 그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제 우리 이제 밴드 리더를 네. 인터뷰를 뭐 이렇게 해봤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런 거를 계속 알림으로써 그 뭐 7,500명이라는 숫자 뭐 이게 나중에 75,000명, 75만 명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아, 그쵸. 그래가지고 뭐 이제 쟁점이라는 게 하나 있다. 이게 하필이면 또 우리가 또 이 그 사교육이라는 여쪽에 있어가지고 마치 천형의 죄를 지고 다니는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근데 예. 제 생각에는 아마 미래 사회는 그럴 것 같아요. 사교육 공교육의 틀이 무너질 거라는 생각은 들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 우리가 워낙 이제 처음에 이제 선을 그어놓은 게 이거라 가지고 프레임이 돼 버렸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잖아. 어떤 면에서는 또 이 불안의 그 원인으로 이제 내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의 이기심이 실제로는 사교육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이기심이 사교육을 만들어냈고 이기심의 그 속에는 또 불안이 있었던 거고 이 이기심과 불안을 갖다가 해소시킴으로써 좀 더 행복해지면 얼마나 좋을까. 아, 그쵸. 사회 자체가 그러니까 이 얘기를 좀 해도 되려나 모르겠는데 제가 대치동 갈 때마다 예. 좀 상당히 좀 자주 느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학부모님들이 그런 게 아닌데 이제 저는 이제 차를 가지고 다니니까 예. 진짜 그 교통 법규를 정말 준수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 그 뭐 시즌 때가 되면 정말 차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정말 마음이 답답한 게 뭐 대치동에 있는 친구들 이제 뭐 의예과 준비하는 친구들도 많고 뭐 의예과뿐만 아니라 다 이제 이 사회의 중요 이제 구성원들이 되겠다고 온 친구들일 텐데 이 친구들이 그런 이제 교통법규 준수 안 하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학부모님들 중에서 일부 학부모님들이 그런 거 보면은 뭘 보고 배울까. 사실 그 이기심이 그 교통에서부터 저는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조금 좀 그래요, 사실은. 그게 나쁜 마음으로는 나도 맨날 봐요. 나쁜 마음으로는 이거 내가 지금 그래도 여기서 이제 돈 받고 하는 거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러 왔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교통을 그렇게 운전을 그렇게 하시면 마음이 좀 상하죠, 사실은. 하여튼 뭐 또 같은 말 반복이지만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이 밴드를 통해서 이제 끌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유대영 선생님 뭐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말. 글쎄요, 어떻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이제 미래에 제가 꿈꾸는 이게 교육이라는 거는요. 일단은 하나 첫 번째로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도 중요한 거는 지금의 교육이라는 게 저는 되게 막 그 군대 훈련소 같은 느낌? 그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뭐 훈련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것도 그렇고 아이들이 되게 그거를 그 고통을 되게 좀 당연시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나중에 잘 되기 위해서. 근데 저는 이제 교육이라는 게 그 사실 10대라든가 뭐 10대 밑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제 10대 같은 경우는 가장 인생에서 사실 꽃이 피기 바로 직전이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때인데 찬란한 그게 오는 시점인데 사실 그때 행복이라는 게 그 이후의 행복을 그러니까 그 이후의 행복을 담보로 하기 위해서 그 10대 행복을 희생을 과연 해야 되는 건가? 사실 교육이라는 게 되게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행복하고 지금 사실 자소서나 이런 것들도 학생부 종합이나 이런 것들도
결국은 즐겨라는 거거든요. 학교 예. 생활에 즐겁게 참여를 하고 그렇게 해도 너희가 학원 가지 않아도 뭐 교과나 이런 거 좀 공부 부족하더라도 너희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 열정을 위해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학교 생활 하다 보면은 그럼 대학 보내줄게. 예. 저는 사실 그렇게 예.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 잘 굴러가냐 또 별개 문제고. 근데 받아들이는 게 이제 이렇게 많은 걸 어떻게 다 해요 이런 거. 그 본질을 사실 못 예. 깨트고 있는 예. 거죠. 그게 좀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예. 이전에도 뭐 계속 그래 왔지만은 지금은 그래도 제도가 일단은 그렇게 바뀌어 가고 있다면 예. 우리 학생들도 그다음에 학부모님들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정말 우리가 경쟁이 아니라 조금 이제 성장으로 이제 메커니즘이 교육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예. 그리고 그 안에서 성장과 행복 이 두 가지가 좀 마음속에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네. 예. 우리가 지금 75만 명이 되면 아마 네. 대한민국을 바꿀 것 같습니다. 충분히 바꾸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로 전 세계로 가서 예, 이제 수출해야죠. 세계가 행복하기를. 예. 예. 자, 오늘은 이렇게 이제 팟캐스트 외전으로 인터뷰 이제 시리즈에서 예. 우리 밴드 리더인 유대영 선생을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다음번에 또 이제 또 여러 쪽으로 이제 인터뷰를 계속하면서 좀 다양화시켜 가고 그다음에 계속 우리 그 입시라는 하나의 틀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교육이라는 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Dir Christkindleins Baum, schlaf nun selig.